아주 핫한 인터뷰 아나운서 이주혜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계신 유태현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전 주 베트남 한국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배 문화교류협회 회장으로 계신데요. 처음 회장님께서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베트남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2003년에 베트남 대사 발령을 받고서부터입니다. 네.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리 가게 돼서부터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고, 거기서 대사 2년 반 가까이 하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 배우면서 이게 우리하고 매우 가깝게 지내야 할 이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다. 네. 또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으니 이것을 사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은퇴 후에도 계속 베트남과 한국 관계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유태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베트남은 많이 더운 나라다, 혹은 발전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등 그런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지상사원이나 외교관들도 거의 예외 없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기회의 땅이고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고 우리가 잘 가꿔야 할 이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이 열대지방이고 사람 살기가 아주 고약한 것으로 다 이렇게 언뜻 알려져 있는데, 그 자연 조건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보다도. 우선 거기는 계절 변화가 많지 않고 좀 더운 건 사실입니다만, 냉난방의 필요가 없고, 옷도 사시사철 등걸이 한두 개 가지면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남쪽에서 1년에 3번을 짓습니다. 북쪽에서는 2번을 짓고, 벼농사를요. 그리고 열대 과일이 그냥 도처에 있고 해서 굶어 죽을 염려도 없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도 많지 않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연 2,000불 내외로다가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2,000불 이상으로 훨씬 생활이 윤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가난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가보시면은 국민소득에 대해서 참 국민들이 잘 살고 낙천적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베트남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고, 그런 좋은 자연 조건과 함께 이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 자원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 발전에 성공한 건 인적 자원 그리고 교육열 이것으로 보는데, 그런 면에서 베트남은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우선 인구가 9천만이 넘는데요. 30세 이하가 한 70% 되는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유교 전통을 우리하고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교육열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시책에 의해서 대학 등록금이 1년에 한 150불에서 200불, 1년에 150불에서 200불 정도이기 때문에 좀 가난한 농촌 사람들도 대부분의 머리만 있으면 또 열의만 있으면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인적 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자연 조건과 인적 자원, 이런 거로 봐서 베트남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립달랏대학교 부설 한배교육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교육원인데요. 이 교육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동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베트남 대학교에서, 베트남 그 달랏대학교에서 한국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네. 한국학과 학생이 약 300명입니다. 아주 그 인기도 있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이제 그런데 이 학생들이 4학년 졸업을 하면은 4학년 졸업을 하면은 거의 100%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됩니다. 한국에 지금 저 베트남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이 4천여 개인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한국학과 졸업생을 차지를 못할 정도로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4학년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4학년이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불안과 초조 이런 그 긴장에 시달리는데 그 아이들은 4학년이 되면은 아주 얼굴이 훤하게 펴가지고 졸업 후를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부럽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 4학년이 되면은 그 취업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긴장 상태에서 보내는데 이 아이들은 참 유복한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극히 일부에게나마나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도 저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일단 대학에 졸업을 한 후에도 오늘 아침도 신문 보니까 인문계는 뭐 그 취업률이 50%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좌절 속에 방황하고 있는데 소수나마 그런 사람들을 좀 구제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이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지리적 조건이나 모든 그 문화적 공통성 같은 걸 봐서 우리가 앞으로도 잘 가꿔야 할 그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양국 관계 발전, 나아가서는 이제 베트남에서의 대한 인식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쪽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실패한 그 학생들을 베트남의 달랏대학교에 데려다가 1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베트남어와 영어 교육도 시키고 베트남 문화 사회 공부도 시켜서 반 베트남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네. 베트남 대학에 진학해서 4년 후에 졸업을 하면은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 사람인 이런 일꾼을 키워내서 베트남 사회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동시에 한국과 베트남 관계도 계속 발전을 해나갈 일꾼을 키우자. 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교육원의 운영 방안과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원의 우선 입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일단은 실패한 그런 젊은이들 네. 해서 달랏대학교 기숙사에 전원 입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트남어뿐만이 아니고 미국인 교수에 의한 영어 회화도 병행해서 글로벌 마인드도 키우고 또 베트남 역사 사회 이런 것도 전부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14개월 후에 내년 9월에 베트남 정교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 생활을 하는데 거의 장애물이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모종을 튼튼하게 키우는 거로 네. 그렇게 학생들을 훈련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 14개월 동안 이제 어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14개월이면 긴 시간이니까 네. 때때로 등산이나 해양 훈련도 해서 체력도 단련을 하고 또 저명 인사들 특강도 하고 해서 인성교육도 겸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사람을 하나 다시 만들어낸다 이러한 각오로다가 학생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졸업 후에 전망이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이제 4년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우선 제일 먼저 비교가 되는 게 한국에서 베트남어과 4년 전공한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한국에서는 외국어 전공한 학생 중에서 베트남학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률이 비교적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베트남에 가서 1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해가지고 베트남 4년을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베트남어과 나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그 스펙이 쌓일 겁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도 한국하고 아주 비슷해서 소위 인맥사회입니다. 네. 인맥사회, 안면사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학 4년을 다니면은 베트남 젊은이들하고 인맥이 형성되고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에 정착해가지고 베트남어 하는데도 그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졸업 후에 물론 이제 한국 회사에 회사원으로 취직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도 국내에서 베트남학과를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뿐더러 저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취업이 아니고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그 자본주의화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처럼 그 포화 상태가 아니고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런 그 기회가 아주 도처에 보일 것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잡아서 무슨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취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취업 후의 전망이 어떠냐 하면 상당히 전망이 좋다. 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궁극적으로 한대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트남 대학을 다닌 후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제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베트남의 앞으로 그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우리 이웃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들 역할이 앞으로 그 양국 관계를 계속 이렇게 우호 관계를 묶어나가는데 더욱 가깝게 자꾸 묶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배교육원 팸플릿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트남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유태현 회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 베트남으로 통하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 한배교육원이 한국과 베트남 간 다양한 문화교류, 또 나아가 양국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유태현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